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임신 15주가 지나면은 낙태할 수 없다라는 금지 법안을 지금 연방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떤 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연방법으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연방법이 사실은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안 내놔봤자 지금 현재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그런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달밖에 안 남았죠? 중간선거가. 중간선거 2달 지난 다음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법안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가 좀 나오고 관심을 조금 끌었고요. 이 하필이면 이러한 법안이 발표가 된 시점도 재미있는 시점이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이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낙태 금지법을 작년에 발의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발의했던 낙태 금지법은 임신 20주가 지나면 낙태할 수 없다라는 연방법을 만들겠다라고 발의를 했던 거였는데요. 근데 요번에는 15주로 땡겼습니다. 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외 조항, 이제 근친상간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낙태할 수 있다라는 그 15주라는 그런 기간에 상관없이 그 뒤에도 낙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예전에는 낙태금지법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발표된 거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강도가 높은 그런 낙태금지법을 연방법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것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탄력을 받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러한 법안을 연방 법안으로 내놓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각 지역마다 연방 하원 선거, 연방 상원 선거에서 이 낙태 문제를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여성의 선택권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당선이 되면은 낙태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이슈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태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정말 절반으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절반으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 잘라진 절반이라도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쪽 정치인들의 생각이어서 그걸 좀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슈에 끌려가지 말고 그냥 선을 거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해 놓으면, 자, 일단 선을 긋자. 뭐 어떤 주는 6주 후에는 안 된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15주라는 큰 선을 긋자. 그리고 예외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선을 긋자. 여기에서 더 이상 논란을 만들어내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발표한 그 시점이 참 재미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라는 바로 이 이름도 긴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친생명 단체입니다. 프로라이프라는 단어가 딱 껴있는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친생명 단체의 마조리 데넨펠서라는 회장이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법안을 하나 발표할 거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그게 후기 낙태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보호법, 말이 좀 어렵죠. Protecting Pain Culpable Unborn Children from Late Term Abortion Act라고 그래가지고 법안을 하나 발표하겠다, 이렇게 게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의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그날 15주 지나면은 낙태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사전에 공감대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상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1월에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를 예외로 해주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전
버전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져 있는, 옛날 법안은 이런데 지금 오늘 발표된 새로운 법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라는 거고요. 국제 엠네스티는 이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라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친생명 미국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회원이 한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각 주의 리더들을 지금 선출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임명을 구하는 법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표명하고 있고, 우리 친생명 정치인들은 우리는 지지한다 해가지고 이제 로비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에 미국에서 63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 수치는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00명의 산하에 대해서 195명의 낙태 비율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굉장히 높은 겁니다. 1000명이 태어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195명은 낙태한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우리 낙태율이라는 게. 195명이면 거의 200명인데 1000명 중에 200명이면 10 중에 2은 낙태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지금 이제 CDC에서 하는 이야기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낙태 건수는 약 1.5%,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전국적으로 10,000건에 미치지 않는다. 약간 좀 봅시다. 그러니까 굳이 강간이라든가 이런 예외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이슈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대비책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각 주에서 해결해라, 결정해라 라고 각 주의 결정권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각 주별로 서로 다른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생활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